문을 열고 들어선 그 순간 복도 끝에서 퍼지는 약한 소독약 냄새와 전기주전자 끓는 소리가 섞여 귀를 간지렸고 벽식의 초침이 딱딱 튀는 소리 사이로 마주친 시선 하나가 제 가슴을 묵직하게 눌렀습니다. 노인정 식탁 위에 놓인 보리차 주전자에서 가벼운 김이 오르며 유리컵을 적셨고 낡은 형광등이 울렁거리는 빛을 쏟아내는 가운데 회색 니트를 걸친 장 회장이 고개를 들어 인사했지만 그 인사 뒤에 어둡게 감춰진 그림자가 왜인지 제 등줄기를 차갑게 훑쳤어요. 초가을 바람이 유리문 틈으로 스며들어 엷은 비린 금속 냄새까지 끌고 들어왔고 알 수 없는 불편함이 발뒤꿈치에서부터 목덜미로 올라오는데 오늘 여기서 무언가가 틀어질 거라는 예감이 식은땀처럼 손바닥에 맺혔습니다. 구석 테이블에서 카드를 섞던 박 여사는 손등 정맥이 파랗게 도드라진 채 웃음을 흘렸고 그 웃음 뒤에서 누군가가 낮게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으며 돌아보자 이 노인정에서 가장 조용한 분으로 알려진 오 선생이 낡은 종이봉투를 들고 서 있었습니다. 종이봉투 입구가 손때로 반들거려서 오래 품고 다닌 물건임이 분명했고 그 종이봉투를 제게 내미는 순간 공기 중에서 오래된 사진 앨범 특유의 셀룰로이드 냄새가 훅 치고 올라와 심장이 한 박자 삐끗하면서 기억의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종이봉투 속에는 희미하게 빛바랜 흑백 사진과 자잘한 영수증들이 구겨져 있었고 그 사이로 파란 도장이 찍힌 위임장이 반쯤 삐져나와 있었으며 가까이 가져가자 잉크 냄새가 아직 살아있는 듯 코끝을 스쳤습니다. 그 서류의 발급 날짜가 지난달 말로 적혀 있었고 위임 대상이 제 남편의 이름과 똑같이 적힌 걸 보는 순간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의 이름으로 무엇을 맡기려 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가슴뼈 안쪽에서 딱딱한 공처럼 굴렀어요. 오 선생은 조용한 목소리로 제게 앉으라 손짓했고 의자 다리가 마룻바닥을 긁는 소리가 귀에 박히며 어색한 냄새와 함께 제 호흡이 거칠어졌는데 그분 눈자 위에 맺힌 붉은 실핏줄이 말하지 못한 긴 시간을 증명하는 듯 보였습니다. 의자에 앉자마자 마른 나무 냄새가 엉덩이와 허벅지를 얼어붙게 만들었고 손등에 닿는 유리컵의 차가움이 감각을 깨우자 비로소 제 주변에서 한동안 묵혀왔던 질문들이 입술 뒤에서 바늘처럼 돋아나 대화를 재촉했습니다. 오 선생은 사진 한 장을 꺼내 제 앞으로 미는 동안 손끝이 떨렸고 사진 속에서는 젊은 시절 제 남편이 낯선 여자와 시장 골목에서 어깨를 맞대고 서 있었으며 종이 표면의 은은한 광택 아래로 웃음이 너무도 자연스러워서 심장이 꺼지는 소리가 귓속에서 울렸습니다. 바람이 다시 미닫이문 틈으로 들어와 종이 가장자리를 파르르 떨리게 만들었고 제가 그 사진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사이 오 선생은 목소리를 가다듬더니 그 여자가 노인정에 자주 들르던 봉사자였다고 말했지만 평온하게 흘렀다는 그 말 뒤에 숨은 기척이 제 등허리를 쓸어내렸습니다. 사진 밑단에 작게 적힌 날짜가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반년 전이었고 그날을 기준으로 집안 공기가 이상하게 차가워졌던 이유가 은근히 선명해지자 부엌 시계의 금속성 울림과 함께 설거지 비누 냄새마저 머릿속으로 치고 들어왔어요. 노인정 창문 밖으로 지나가는 쓰레기차가 탁탁거리는 소리를 내며 멈췄고 기사의 검은 장갑이 햇빛을 반사하는 동안 저는 입술을 깨물며 숨을 고르려 했지만
혀끝의 감도는 미약한 피맛이 오히려 정신을 선명하게 붙잡았습니다. 오 선생은 그 여자가 사라진 뒤 장 회장이 종종 봉투를 받아갔다고 덧붙였고, 누군가의 이름이 실내 공기처럼 오래 머문 흔적이 있다는 말에 제 시야가 잠시 흔들렸으며 형광등 깜빡임이 심장 박동처럼 불안정하게 뛰었습니다. 창가에 기대선선한 바람을 맞자 풀냄새와 먼지의 건조한 향이 섞여 폐 깊숙이 들어왔고, 그렇게 호흡을 길게 늘리며 사진을 다시 살피니 남편의 어깨 각도와 여성의 손목 각도가 너무 친밀해서 예감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습니다. 제 앞에 놓인 종이봉투에서 또 다른 종이가 미끄러져 나와 바닥에 부딪혔고, 허리를 굽혀 집어들자 금융기관 로고가 찍힌 인감증명과 예금해지 신청서가 보였으며, 문서에서 올라오는 잉크와 종이풀 냄새가 뱃속으로 내려앉았습니다. 오 선생은 목소리를 낮춰 그 봉투가 장 회장 서랍에서 나왔다고 속삭였고, 이 노인정에 규칙적으로 닦인 바닥과 반듯한 의자들이 갑자기 낯설어지면서 우리는 그동안 깨끗함을 신뢰의 증거로 착각했음을 깨닫는 순간을 맞았어요. 저 멀리 탁구공이 탁탁 튀는 소리가 리듬을 만들었고, 그 일정한 소리 사이에서 이상하게 끊기는 일박이 느껴졌으며, 누군가 일부러 템포를 흔들듯 공을 살짝 늦추는 순간마다 제 의심은 더 두꺼운 껍질을 만들었습니다. 제 손끝에 닿은 사진의 가장자리가 미세하게 습기를 머금고 있었고, 제 귀에는 휘발성 세정제 향이 지워지지 않은 채 맴돌았으며, 그 모든 감각이 한 곳으로 모여 장 회장과 사라진 봉사자의 연결고리를 덜컥 잠그는 자물쇠처럼 맞물렸습니다. 입술을 여미고 눈길을 들자 장 회장의 시선이 우리 테이블을 흘낏 스치고 지나갔고, 그 눈빛이 마치 무언가를 감추는 사람의 반사적 경계처럼 보였으며, 그 순간 제 등줄기를 타고 내려온 냉기가 두 손을 꽉 쥐게 만들었습니다. 점심 배식 종이 울리자 금속 식판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파도처럼 번졌고, 된장국에서 올라오는 구수한 김이 복도를 타고 흘러들며 제 속을 따뜻하게 데웠지만, 그 따뜻함이 곧바로 의심의 언어로 변해 혀끝을 씁쓸하게 만들었습니다. 숟가락들이 바닥을 긁는 소리 사이로 장 회장이 누군가와 속삭이며 서류철을 들고 창고 쪽으로 향했고, 그 뒤를 따라간 오 선생의 보폭이 평소보다 조심스러워 보여서 구두 밑창이 마룻결을 누르는 감각까지 귀를 통해 전해졌어요. 식판 위 콩나물 무침의 참기름 냄새가 유난히 향긋했지만, 그 고소함과 동시에 느껴지는 기름맛 같은 불신이 혀 위를 덮어 씹을수록 미세한 모래가 씹히는 듯 불쾌한 상상이 이를 간지렸습니다. 창고 문 앞에 서자 쇠문경첩에서 스멀스멀 녹냄새가 올라왔고, 누군가 방금 전까지 안쪽에서 종이를 넘기던 듯 사치는 바스락거림이 들렸으며, 손잡이를 잡는 순간 금속의 냉기가 손바닥에 묻어나 심장이 한번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문이 조금 열리는 틈 사이로 먼지가 빗줄기에 떠다니며 작은 별처럼 반짝였고, 그 사이로 서류 박스들의 라벨이 어색하게 새로 붙은 흔적을 드러냈으며, 종이 가루가 가볍게 코를 찌르는 동안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끼워졌습니다. 박스 하나를 당겨보니 테이프가 덜 마른 듯 가장자리가 끈적거렸고, 칼자국이 겹겹이 남은 표면이 최근에 여러 번 열리고 닫혔음을 말해주었으며, 박스 내부에서 종이의 무게가
한쪽으로 쏠린 감각이 손목으로 깊게 전달되었습니다. 윗부분을 젖히자 금융 관련 안내문과 기부 영수증이 뒤섞여 있었고 서류 사이사이에서 파란 도장이 찍힌 사본들이 규칙 없이 끼어 있어 누군가가 급히 정리한 흔적이 지문처럼 번져 보였고 잉크 냄새가 강하게 뿜어져 나왔어요. 그때 제 뒤편 복도에서 장 회장의 낮은 기침 소리가 들렸고 뒤돌아보지 않은 채로도 그 기침이 누군가를 재촉하는 암호처럼 짧고 건조하다는 사실이 느껴졌으며 제 등에는 식은 땀이 굵은 선을 그리며 흘렀습니다. 박스 바닥에서 접힌 봉투 하나가 끼어 있었고 봉투 앞면에 상조의 잔액 정리라는 문구가 거칠게 적혀 있었으며 그 글씨체에서 느껴지는 급박함이 손끝으로 스며들어 종이를 여는 동작이 더디고 신중해졌습니다. 봉투 속 명단에는 이 노인정 어르신들 이름 옆에 작은 금액들이 적혀 있었고 일부 항목에는 해지나 전출 표시가 덧칠되어 있었으며 계산해 보니 사라진 금액이 제 상상보다 훨씬 컸고 가학 공백이 차가운 공기처럼 방안을 채웠습니다. 명단 아래쪽에는 제 남편 이름 옆에 마지막 납입일과 함께 업무대행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고 그 단어가 뇌를 스치는 순간 혀끝에서 쇳맛이 진해지며 목구멍이 마르는 감각과 함께 무릎이 살짝 흔들렸어요. 창고 한편에 놓인 공기청정기에서 희미한 바람소리가 났고 그 일정한 소음이 제 호흡을 위장해주는 동안 종이들을 빠르게 훑쳤으며 서류 틈에서 오래된 사진 더미와 봉사자 명찰 하나가 떨어져 나와 바닥에서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명찰 플라스틱에서 오래된 땀 냄새와 섬유 탈취제 잔향이 섞인 냄새가 일었고 이름표의 잉크가 햇빛에 바랜 자국이 오랜 시간 이 공간을 드나들었다는 잔것처럼 보였으며 명찰 뒤편에 적힌 다이어리 조각 메모가 시선을 붙잡았습니다. 메모에는 날짜들과 금액 그리고 장 회장을 뜻하는 듯한 이니셜이 반복되었고 그 촘촘한 숫자 사이로 제 남편 이름 앞 글자가 간헐적으로 등장하는 걸 보자 머릿속에서 계산기 소리가 찌르르 울리며 혈관을 타고 분노가 밀려왔습니다. 손에 쥔 종이가 땀으로 부드러워지는 동안 제 귓가에서는 복도 끝 TV에서 흘러나오는 뉴스 앵커 목소리가 단단한 금속처럼 반사되어 들어왔고 기부금 횡령이라는 단어가 자막으로 스쳐 지나가는 상상이 절로 들었습니다. 창고 문틈으로 들어온 바람이 종이 모서리를 깔짝거릴 때 발소리가 가까워졌고 정면에서 마주한 장 회장의 표정이 잠깐 얼었다가 바로 풀리며 웃음으로 덮였지만 그 웃음의 온도가 체온보다 낮아 제 팔에 소름이 돋아냈어요. 장 회장은 무슨 정리를 돕느냐며 너그럽게 묻고는 박스 뚜껑을 다시 덮으려 손을 뻗었고 그 움직임이 너무 익숙하게 박스의 정확한 홈을 찾아 들어가는 걸 보자 이 서류들에 대한 그의 손 기억이 이미 몸에 각인되었음을 확신했습니다. 제 목소리는 낮고 단단하게 가라앉았고 오 선생이 잠시 숨을 골라 서 있던 복도 공기가 우리의 대화에 귀를 세우는 듯 정지했으며 그 정적 속에서 장 회장 손목의 맥박이 눈에 보일 만큼 미세하게 뛰었습니다. 말끝이 차갑게 굳어가는 동안 제 입천장에는 마른 종이 부스러기의 텁텁함이 느껴졌고 그 순간 장 회장이 한 발 다가오며 속삭이듯 서류는 어르신들 편의를 위한 절차일 뿐이라 했지만 그 말 뒤에 겹겹이 포개진 침묵의 냄새가 불편하게 코를 찔렀습니다.
그 대답을 들은 오 선생의 어깨가 미세하게 내려앉았고 구두굽이 바닥을 스치며 물러나는 소리가 얇게 길게 끌려 나왔으며 저는 호흡을 길게 뽑아내며 이 싸움이 지금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심장 깊숙이 새겼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창문에 이슬이 맺혀 차가운 물방울이 뺨을 따라 흘렀고 고개를 기대자 낡은 비닐 시트에서 오래된 세제 냄새와 사람들의 하루가 말라붙은 듯한 채취가 섞여 올라와 마음을 무겁게 내리눌렀습니다. 손가방 속 봉투가 허벅지에 닿을 때마다 종이의 각이 살을 찔렀고 그 작은 통증이 오늘 본 금액들과 이름들을 잊지 말라는 신호처럼 규칙적으로 다리를 때렸으며 차창 밖 가로등이 검은 도로에 길게 번져 불안한 빛을 끌었습니다. 집 현관을 열자 김치 냄새와 오래된 나무 장판의 수분 냄새가 달라붙었고 부엌에서 흰 전기 주전자가 끓으며 내는 미세한 진동음이 귓속에 스며들어 마음을 가라앉혀야 한다는 이성의 목소리와 의심의 소음이 한꺼번에 울렸어요. 밥상을 펴고 앉아 남편의 사진을 마주보니 액자 유리에 형광등 반사광이 길게 누워 있었고 그 차가운 빛이 옛날의 따뜻함을 가리는 순간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일었으며 혀끝으로 맴돈 질문들이 결국 소리로 흘러나왔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이 노인정을 얼마나 드나들었는지, 그 봉사자와는 어떤 말들을 나눴는지, 상조애와 명의와 위임이라는 단어들이 그의 일상 어디에 끼어들었는지 생각할수록 머릿속은 차가운 기계음처럼 부품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서랍을 열어 남편이 남긴 오래된 영수증과 병원 예약표를 펼치자 얇은 열전사 종이 특유의 매캐한 잔향이 확 올라왔고 손가락에 잉크가 까맣게 묻어나는 동안 낱장마다 찍힌 날짜들이 한 줄로 서서 저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몇 장을 더 넘기자 노인정 프로그램 신청서 복사본이 하나 끼어 있었고 신청 항목 옆 메모에는 상조 상담이라는 글씨가 연필로 흐릿하게 남아 있었으며 피랍이 약하고 조심스러워서 말 끝마다 주저함이 묻어나는 남편의 버릇이 보였어요. 바닥에 떨어진 작은 클립을 주워들자 얇은 금속이 손톱 밑을 스치며 차갑게 울었고 그 감각이 신호처럼 온몸을 타고 지나가는 동안 거실 창밖에서 지나던 오토바이 소리가 벽을 타고 들어와 심장을 세게 두드렸습니다. 테이블 위 봉투를 다시 열고 명단을 훑으며 계산기를 두드리자 버튼의 탄력이 손끝을 밀어내며 일정한 딸깍음을 냈고 숫자들이 화면에 줄지어 설 때마다 나머지 금액과 며칠 전 누락된 항목들이 차갑게 떠올랐습니다. 이대로 덮으면 어르신들의 돈이 어디로 스며들었는지 아무도 묻지 않게 될 것이고 장 회장의 미소는 더 매끄럽게 연마되어 누군가의 믿음을 잘라낼 칼날이 될 것이며 결국 우리 모두는 조용히 손해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파헤치면 오래된 인간관계가 갈라져 식탁 위 반찬처럼 빠르게 상할 것이고 노인정은 둘로 갈라져 서로의 안부를 묻지 않는 냉랭한 돈내가 될 것이며 제 이름은 한동안 소문 속에서 가시처럼 박힐 것입니다. 유리창을 두드리던 바람이 잠깐 멎자 방 안 공기가 정지한 액체처럼 무거워졌고 그 무게 속에서 제 심장은 어떤 결정을 요구하며 규칙적으로 신호를 보냈으며 결국 내일 아침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와 은행을 순회하리라 마음을 굳혔어요. 잠자리에 누우니
천장에 섰고 라인이 어둠 속에서 희미한 물길처럼 보였고 어둠 속에서 옆집 벽시계가 자정에 가까운 시간을 톡톡 두드리는 소리가 얇은 실로 제 귀를 묶었으며 깊은 잠은 끝내 등을 돌린 채 오지 않았습니다. 얕은 새벽이 창문 가장자리를 하얗게 적실 때 차가운 공기가 목 안으로 들어와 기침을 자아냈고 뜨거운 물을 마시려 컵을 잡자 유리의 냉기와 손바닥의 온도가 부딪히며 미세한 균열음을 냈으며 그 소리가 오늘의 시작을 알리는 종처럼 들렸습니다. 주민센터 문이 열리자 세제 냄새와 종이 서류가 내는 건조한 향이 한꺼번에 밀려왔고 창구 유리 칸막이 너머 직원의 표정은 바쁘게 움직이면서도 친절을 잃지 않았으며 제가 내민 위임장 사본을 보자 잠깐 눈빛이 멈추었습니다. 직원은 서류의 발급 경위와 도장 상태를 유심히 살피더니 인증 기록을 조회해 보겠다 말했고 키보드 소리가 빠르게 이어지는 동안 컴퓨터 본체 펜이 내는 바람 소리가 발밑에서 얇게 울렸으며 화면 속 진실이 천천히 선명해졌어요. 조회 결과 위임장 발급 신청자는 분명 남편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대리 수령인의 서명 필체가 명백히 다른 사람의 것이었고 신청 시점과 수령 시점 사이 간격이 너무 짧아 사전 조율이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말이 창구에 또렷하게 맺혔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제 머릿속에서 노인정 창고의 끈적한 테이프 냄새와 장 회장의 기침 소리가 동시에 재생되었고 두 냄새와 소리가 한 프레임에 겹쳐지며 원인과 결과의 선이 또렷하게 연결되었으며 혀끝에 올라온 뜨거운 분노를 천천히 삼켰습니다. 직원은 절차상 경찰서 민원창구 또는 금융감독원 상담센터와 연결해 줄 수 있다고 조용히 안내했고 구체적인 기록을 남기려면 은행 거래 내역과 상조의 회계 자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으며 안내문 종이의 잉크 냄새가 새 것처럼 선명했습니다. 안내문을 접어 가방에 넣는 순간 종이 모서리가 손가락을 스치며 아주 가는 상처를 냈고 따끔한 통증과 함께 피 냄새가 미세하게 번졌으며 그 작은 붉은 점이 오늘의 결심을 더 강하게 박아 넣는 도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은행 창구 앞 대기표 숫자가 느리게 줄어드는 동안 로비 공기에는 은은한 향수와 소독제 냄새가 뒤섞였고 유광 바닥에 비친 발자국들이 번져 보이는 빗결 속에서 제 발뒤꿈치에 긴장이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졌습니다. 순번이 오자 투명 칸막이 너머 직원의 미소가 반사되어 두 겹으로 보였고 제가 내민 예금 해지 신청서 사본과 위임장 사본을 비교하던 손끝이 잠시 공중에서 멈추었으며 터치스크린 위 멀티탭 소리가 건조하게 울려 작은 파문을 만들었어요. 직원은 기록을 확인한 뒤 일부 거래가 비정상적인 시간대에 반복되었다고 설명했고 잔액 이동 경로에 상조의 명의의 계좌가 중간 고리처럼 당장한다는 말을 조용히 덧붙였으며 프린터에서 뿜어져 나온 종이가 따끈한 채로 제 앞에 놓였습니다. 그 프린터 냄새가 상큼한 플라스틱과 뜨거운 종이의 혼합향으로 코를 간지렸고 회색 잉크가 선명하게 박힌 거래 내역의 시간들은 마치 심전도처럼 불규칙한 진동을 보이며 특정 날짜마다 같은 손이 버튼을 눌렀음을 무심히 증언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든 순간 로비 반대편에서 장 회장이 휴대폰을 귀에 댄 채 지나가는 뒷모습이 유리문에 비쳤고 어깨선의 단단함과 보폭의 일정함이 아무 일 없다는 듯 매끈하게 이어졌지만
그의 발바닥 아래 유광 바닥이 미세하게 미끄러져 보였습니다. 그가 은행을 드나드는 빈도와 시간대가 제 손에 든 종이 속 숫자들과 겹쳐지는 상상을 하자 제 입천장은 마르고 혓바닥은 거칠어졌으며 옆 창구에서 동전 개수기가 내는 맑은 금소금이 점점 더 차갑게 들렸어요. 거래 내역 하단 작은 별표 설명에 상조의 약칭이 반복되는 걸 확인하자 프린터 종이의 열감이 빠르게 사라지며 손끝이 싸늘해졌고 은행 천장의 원형 조명이 눈동자에 동그랗게 박혀 시야를 흔드는 순간 이 싸움의 다음 수순이 떠올랐습니다. 직원은 내부적으로 신고를 접수할 수 있으나 구체적 계좌 간 자금 흐름 파악에는 공식 기관 협조가 필요하다고 정중히 말했고 자료를 복사해 두었다가 기관 요청 시 제출할 수 있도록 보관하겠다고 안내했으며 제 마음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행을 나서며 문이 닫힐 때 고무 패킹이 내는 퍽 하는 소리가 등에 남았고 바깥 공기의 매캐한 대로 냄새와 버스 정류장 쪽에서 흘러온 졸음 섞인 배기가스 냄새가 코를 자극하며 머릿속 계산기 소리가 다시 천천히 켜졌습니다. 노인정으로 돌아가는 길에 들른 문구점에서는 복사기에서 나는 규칙적인 윙 소리와 토너 냄새가 좁은 공간을 메웠고 서류 모서리를 라미네이팅하는 동안 뜨거운 비닐 냄새가 어릴 적 숙제밤의 기억을 어둡게 비춰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이제 남은 일은 고요한 곳에서 오 선생과 사실을 정리하고 장 회장의 손이 닿는 서랍과 키의 위치를 다시 확인하며 봉사자 명찰의 주인을 찾을 작은 실마리를 묶는 일이었고 그 실마리가 어디로 이어질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심장을 규칙적으로 찔렀습니다. 노인정에 도착하자 현관 앞 고무 발판에서 먼지 냄새가 툭 올라왔고 게시판 위에서는 자원봉사 일정표가 햇빛에 반쯤 바래어 테이프 가장자리가 말리고 있었으며 일부 칸에 선명한 글씨가 갑자기 사라진 흔적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게시판 유리를 열어본 손끝에 미세한 유분이 남았고 바로 직전에 누군가 닦아낸 듯 표면이 유난히 매끄러웠으며 일정표 교체 일자의 흔적이 비어있는 칸을 따라가자 장 회장이 적어 놓았을 성급한 필체의 잔상이 10개 떠올랐어요. 사무실 문틈 사이로 기름칠 냄새가 새어나왔고 문을 살짝 밀자 담요가 덮인 서류 뭉치 하나가 책상 아래로 기울어 있었으며 그 담요 섬유에서 풍기는 묵은 습기 냄새가 오래된 감춤의 시간까지 함께 눌러놓은 듯 짙었습니다. 손전등을 비추자 장롱 모서리 뒤에서 작은 금속 상자가 드러났고 열쇠 구멍 가장자리가 닿아 반들거리는 걸 보니 누군가 자주 열고 닫았음이 분명했으며 손으로 만지자 차가운 금속 감촉이 송금 사이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오 선생이 조심스럽게 손수건으로 상자를 싸고 들어올리는 동안 천장 선풍기가 낡은 베어링 소리를 내며 천천히 돌았고 그 낮은 윙 소리가 우리의 심박을 덮어 숨을 일정하게 만들었으며 열쇠를 찾는 일만 남았다는 생각이 공기처럼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책상 서랍의 트레이를 뒤집자 동전과 핀, 오래된 교통카드 사이에서 작은 열쇠 하나가 반짝였고 금속이 손끝 햇빛을 받아 따뜻하게 데워지는 동안 제 호흡은 더 길어졌으며 잠금장치 혀가 미끄러지는 소리가 귀 안쪽에서 또렷하게 들렸어요. 뚜껑이 열리자 종이 봉투 여러 장과 함께 검은색 USB가 들어 있었고 봉투에서는 누런 종이가
내는 구수한 냄새가 퍼져나왔으며 USB 플라스틱 표면에는 손때가 눌어붙어 무수한 다음의 시간이 층층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 선생은 제게 눈짓으로 조용히 나가자 했고 복도에 발을 디딜 때마다 바닥 왁스의 미끄러움이 발목을 살짝 풀어지게 했으며 우리는 아무 말 없이 창가 자리로 가서 USB를 노인정 공용 컴퓨터에 꽂기로 합의했습니다. 컴퓨터 본체의 팬이 급히 속도를 올리며 뜨거운 공기를 뿜었고 화면이 켜지는 동안 먼지 낀 키보드 사이에서 오래된 점성이 느껴졌으며 바탕화면 아이콘 하나하나가 느린 호흡처럼 차례로 떠오르자 이제 숨길 수 없는 기록과 마주하게 될 것을 직감했습니다. USB 폴더를 열자 날짜별로 정리된 엑셀 파일들이 드문드문 누락된 번호를 품은 채줄지어 있었고 파일 목록 위로 뜨거운 팬 바람이 손등을 스치며 불안한 땀 냄새와 먼지의 묵직한 향을 섞어보냈습니다. 엑셀을 하나 열어보니 시트 좌측열에 이름과 주민번호 뒷자리가 모자이크된 형태로 적혀 있었고 우측 열에는 소액 자동이체와 상조의 납입, 기부 환원이라는 항목이 교차하며 반복되었으며 합계 셀에는 형광 노란색 칠이 드세게 발라져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릴 때마다 스피커에서 미세한 클릭음이 나왔고 그 리듬이 우리 둘의 호흡과 겹치며 긴장과 집중을 교대로 밀어 올렸으며 셀 서식 속 숨겨진 주석에 이니셜이 적혀 있는 걸 발견하는 순간 심장이 한번 크게 쿵 내려앉았어요. 주석에는 인출 사유가 어르신 편의로 통일되어 있었고 실제 사용처는 공용 운영비로 포장되어 있었으며 일부 셀에는 특정 날 특정 은행 지점 코드가 메모로 들어가 있어 행선지가 촘촘한 바늘땀처럼 지도 위로 이어졌습니다. 파일 속 특정 시점부터 봉사자 이름이 자취를 감추고 장 회장의 이니셜이 더 자주 등장했으며 간헐적으로 업무 대행 표시가 남편의 이름과 함께 묶여 있는 걸 보자 제 등허리를 타고 내려온 냉기가 손끝까지 차갑게 번졌습니다. 프린트 버튼을 누르자 토너 냄새가 빠르게 농도를 올렸고 새하얀 종이 위에 잉크가 얇게 스며드는 모습을 보며 기록이 종이가 되는 순간 우리의 싸움이 말의 영역을 넘어 증거의 언어로 옮겨가고 있음을 명확히 실감했어요. 그때 사무실 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성큼성큼 다가왔고 오 선생이 황급히 모니터 밝기를 낮추며 프린트 완료 버튼을 눌렀으며 문손잡이가 덜그럭거리는 소리와 동시에 디스플레이의 장광이 툭 꺼지는 소리가 숨을 도둑처럼 낚아챘습니다. 문이 열리며 장 회장이 들어왔고 방안 공기에 그의 향수 냄새와 갓 벗은 가죽 장갑의 기름 냄새가 묵직하게 섞였으며 그는 평소에 점잖은 목소리로 무슨 서류를 찾느냐 묻고 우리는 포장된 말과 침묵 사이 좁은 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제 손에는 방금 뽑아든 종이가 미지근한 온기를 품고 있었고 종이의 무게가 손바닥 중심을 눌러 의지의 감각을 선명히 만들었으며 저는 조용히 목록 정리가 필요해 잠깐 확인했다고 말했지만 그 말 속 어색한 여백이 공기에서 심하게 울렸어요. 장 회장은 웃으며 도움을 청하면 언제든 도와주겠다고 했고 눈웃음 끝이 잠시 굳어지는 순간 그의 혀끝이 입술을 적시는 움직임이 번개처럼 스쳐 불안과 허세가 동시에 섞인 표정의 질감이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찰나 복도에서 박 여사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고
상조의 환급금이 누락되었다는 항의가 커다란 비닐봉지의 바스락임과 함께 파문처럼 퍼졌으며 장 회장의 어깨가 아주 미세하게 굳었다 풀리는 걸 제 눈이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드는 소리가 천장의 먼지를 털어내듯 새어들어왔고 탁구공 소리와 겹친 낮은 웅성거림이 마치 노면전차가 지나가는 소리처럼 길게 진동했으며 공기의 온도마저 한두 도 낮아진 듯 뼛속이 쿵 하고 울렸어요. 우리는 눈짓으로 합의하고 복도로 나갔고 박 여사의 손에는 낡은 통장과 두툼한 영수증 뭉치가 있었으며 그 종이들이 오래된 기름 냄새와 손때 냄새를 풍기며 그녀의 떨리는 목소리와 함께 공중에 펼쳐졌습니다. 박 여사는 몇 달째 환급이 미뤄졌고 오늘도 회장이 없다고 들었다며 분을 사귀지 못했으며 그 말이 끝나자 주변에서 작은 탄식과 마른 기침 소리가 번져 투명하다고 믿었던 공동체의 표면에 잠금이 벌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 회장은 곧 정리해드리겠다며 부드럽게 달랬고 다만 절차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을 덧붙였으며 그 단어들이 공중에서 윤이 나도록 매만져진 구슬처럼 유려했지만 구슬 사이 실끈이 털려 가루가 떨어지는 장면이 머릿속에서 선명했어요. 그 순간 오 선생이 한 발 앞으로 나서 얇은 목소리로 자료 검토를 돕겠다고 했고 주변의 시선이 그의 손등으로 모이자 푸석한 피부에 우둘투둘한 혈관이 살아나 떨렸으며 그의 눈빛은 한겨울 창문 유리처럼 단단하게 식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퍼진 공기는 종이장처럼 얇고 날카로웠고 조금만 움직여도 비명처럼 찢어질 것 같았으며 누군가의 콧김 소리와 누군가의 발뒤꿈치 비틀림이 온몸 감각을 긁어불 꼰처럼 작은 통증들을 여기저기 일으켰습니다. 장 회장은 다시 미소를 세우고 어르신들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말을 정리했고 그때 창밖에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짧게 울려 우리의 귀를 베었으며 강한 바람이 문틈을 때려 종이 조각 하나가 허공에서 떨렸어요. 그 종이 조각이 바닥에 내려앉는 순간 제 마음은 다음 단계로 움직였고 경찰 민원 창구와 감독 기관의 문을 두드릴 준비를 조용히 끝냈으며 이 싸움이 우리 삶의 질서를 어지럽히더라도 결국 제자리를 찾아야 한다는 결심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사무실로 돌아오자 컴퓨터 펜 소리가 한결 느려져 따뜻한 바람을 토했고 모니터 가장자리에 미세한 먼지가 빛을 받아 반짝이며 가라앉았으며 우리는 서류를 봉투에 넣고 입구 근처 탁자에 앉아 내일의 계획을 또렷하게 맞추었습니다. 경찰서 민원실은 고무장판에 미세한 타는 냄새와 볼펜 잉크의 산뜻한 향이 섞여 있었고 접수창구 유리 너머로 무전기의 거친 잡음이 간헐적으로 끼어들며 공간의 긴장을 일정하게 유지했습니다. 담당자는 제보 내용을 꼼꼼하게 듣더니 금전 흐름과 위임장 발급 절차의 모순 지점을 확인하며 관련 기관과의 협조 가능성을 설명했고 녹취동의 안내문을 내미는 손놀림이 숙련되어 종이와 플라스틱 커버가 맞부딪히는 소리가 바람결처럼 매끄러웠어요. 녹취 시작음이 났을 때 제 목구멍은 묵직하게 잠겼고 천장 형광등의 미세한 깜빡임이 머리 위에서 각자처럼 불안하게 쪼개졌으며 마른 입술 사이로 겨우 나온 단어들이 실체를 얻어 기록으로 묶이자 심장이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증거 봉투에 USB와 사본을 넣을 때
비닐 지퍼가 잠기는 소리가 작게 째지고 다시 붙었고 그 소리의 물성은 되돌릴 수 없음의 감각을 품고 있어 한 번 닥친 사건이 이제 제 시간대로 움직이리라는 예감을 또렷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담당자는 추가 확인을 위해 노인정 관계자 진술과 은행 지점 확인이 필요하다 했고 필요시 동행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안내했으며 종이 도장 찍는 고무패의 찰싹거림이 공기를 짧게 끊어 사건의 경계선을 굵게 그렸어요. 민원실을 나와 차가운 바람을 마주하자 도로에서 달리는 차들의 타이어 냄새와 노면의 열기가 뺨을 스쳤고 횡단보도 신호음이 똑딱거리며 길게 울리는 동안 제 마음속 시계도 같은 박자를 세며 다음 수순을 재촉했습니다. 오 선생과 노인정으로 돌아오자 현관에서부터 낮은 웅성거림이 창문 유리처럼 진동했고 사람들이 게시판 앞에 모여 장 회장을 기다린다는 소문이 돌며 엷은 땀 냄새와 파스 냄새가 뒤섞인 공기가 복도에 층층이 쌓였어요. 장 회장이 결국 나타났고 얼굴에는 얄팍한 피로와 억지로 다독인 미소가 뒤엉켜 있었으며 손에 든 서류철 모서리로 바지를 두드리는 습관이 평소보다 더 잦아져 긴장감의 리듬을 고스란히 드러냈습니다. 사람들이 조용해지자 그는 운영비 집행 내역을 설명하겠다며 목을 가다듬었고 프린트된 표와 그래프를 나눠주는 동안 종이 냄새가 강하게 퍼져 순간적으로 공기가 종이장으로 바뀐 듯 귀가 얇고 날카롭게 변했습니다. 표의 합계와 월별 누계를 훑어보자 숫자들이 눈앞에서 미묘하게 어긋났고 특정 월의 비정상적인 환급 지연과 추가 집행 항목이 나타났으며 구체적인 증빙이 첨부되지 않은 줄이 길게 이어져 마치 바짓단이 풀린 옷처럼 흘러내렸어요. 제가 차분히 질문을 던지자 장 회장의 목젖이 한번 크게 움직였고 그 뒤로 웃음을 억지로 얻는 동안 입술 끝살이 하얗게 말라갔으며 어르신들 사이에서 작은 숨들이 마시는 소리가 연쇄적으로 이어져 복도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는 봉사자 사정과 인력 공백을 이유로 들었고 회계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를 덧붙였으며 다음 달 일괄 정산을 약속했지만 그 약속의 울림이 유리잔처럼 얇아 손끝에 닿자마자 금이 가는 소리를 냈어요. 그때 문가에서 낮은 기침소리와 함께 낯익은 여자의 그림자가 비쳤고 모두가 돌아보는 순간 사라진 줄 알았던 봉사자가 문턱에 서 있었으며 햇빛을 등지고 서서 한 손에 낡은 휴대폰을 쥐고 다른 손에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한 발 앞으로 나오자 화장기 거의 없는 얼굴에서 땀방울이 천천히 미끄러졌고 오래 잠긴 듯한 목소리가 특정한 날짜와 특정한 지점 그리고 그날의 이동 경로를 순서대로 말하며 손에 든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대화 속에는 장 회장의 낮은 목소리와 계좌번호 뒷자리가 또렷했고 돈의 일부를 먼저 돌리고 나머지는 행사 명목으로 메우자는 합의가 담겨 있었으며 주변 공기의 온도가 몇 도나 낮아지는 느낌이 등골을 훑쳤어요. 장 회장의 얼굴색이 서서히 빠지며 귓끝만 붉게 남았고 손에 쥔 서류철이 미세하게 떨리더니 모서리가 종이를 찢는 소리를 냈으며 주변에서는 눌러 담은 탄식과 낮은 분노가 벽지 뒤에 곰팡이처럼 서서히 퍼졌습니다. 봉사자는 녹취가 이루어진 경위와 자신의 두려움을 짧게 고백했고
이대로는 죄가 더 깊어진다고 생각해 돌아왔다고 말았으며 그 말끝이 떨리자 그녀의 손등에 선명맥이 두드러져 용기와 공포의 색이 한꺼번에 스며들어 보였습니다. 오 선생은 조용히 제 옆에 서서 제 어깨에 손을 올렸고 그 손의 온기가 긴 시간의 믿음을 불러내며 마치 오래된 나무 벤치가 등허리를 지탱해 주듯 뼈 속 깊은 곳을 따뜻하게 눌러주었어요. 저는 호흡을 고르고 봉투를 열어 은행 기록 사본과 USB 목록을 내밀었고 공용 컴퓨터 화면에 그래프를 띄우자 색선들이 교차하며 눌러온 시간들이 도표로 형체를 얻었으며 사람들의 시선이 거친 파도처럼 동일한 지점을 향해 몰렸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는 감추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잡는 사람이 이곳을 이끌어야 한다고. 그 말이 공기 중에서 결심의 냄새를 품고 부풀어 오르며 오래 눌린 숨이 마침내 제자리로 돌아오는 소리가 귓속에서 작게 울렸습니다. 사건이 접수되고 나서 며칠 동안 노인정은 새벽에 찬 이불처럼 서늘했으며 공기에는 세제와 먼지 사이로 떠다니는 경계심이 섞여 서로의 안부를 묻는 목소리에도 단단한 껍질이 씌워져 있었습니다. 장 회장은 조사를 받는 동안 일시적으로 직무에서 손을 뗐고 게시판에는 임시 운영위원회 공지가 붙었으며 테이프 가장자리가 들썩거릴 때마다 작은 바람 소리가 나서 그 소리조차도 새로운 질서를 연습하는 리듬처럼 들렸어요. 오 선생과 저는 봉사자와 함께 자료 정리를 이어갔고 낡은 문서철은 비닐 냄새와 종이 먼지의 구수한 향을 풍기며 책상 위를 지나갔으며 각 장마다 찍힌 도장이 고무패 잔향을 남겨 방안이 얇은 고무 냄새로 채워졌습니다. 자료를 다듬으며 알게 된 사실 중 일부는 생각보다 단순했고 일부는 생각보다 깊었으며 몇몇 건은 착오와 무지에서 비롯되었고 핵심 축은 의도적인 편취와 감추기의 기술이었으며 그 기술이 사람들의 신뢰라는 부드러운 재료를 어떻게 깎아내는지 눈앞에 펼쳐졌습니다. 분노의 열기가 한풀 꺾이자 피곤이라는 물결이 대신 몰려왔고 새벽녘 창문을 스치는 바람이 목 뒤를 차갑게 쓸어내려 긴장이 풀린 곳을 어루만지듯이 가벼운 전율을 남겼으며 따뜻한 보리차 향이 느껴야 비강을 부드럽게 적셨어요. 그때 제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고 수화기 너머로 장 회장의 건조한 목소리가 아주 낮게 떨렸으며 그는 과오를 인정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일부는 오해였다고 주장하며 은근히 합의를 암시하는 단어들을 조심스레 흘렸습니다. 전화기 플라스틱 표면에 미끈한 감촉이 손바닥에 붙어 땀을 배출했고 귓볼에 닿은 기기의 미열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동안 제 시선은 창틀의 먼지를 따라갔으며 그 작은 입자들이 빛에 흔들리며 천천히 가라앉는 모습을 오래 바라봤어요. 그의 말이 끝나자 제 대답은 단순해졌고 절차대로 하자고 책임은 기록으로 남기고 사람들 앞에서 바로 세우자고 그 말의 끝을 단단히 묶어 수화기에 밀어넣는 순간 제 폐 깊은 곳에서 시원한 공기가 한 번에 끌어올라왔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고 전기시계의 초침 소리가 마치 흰 종이 위 흑연이 긁히는 듯 규칙적으로 이어졌으며 먼지 냄새와 보리차 냄새, 얇은 비누 향이 겹쳐져 하루의 냄새를 만들었습니다. 오 선생은 미소가 아니라 눈빛으로 고마움을 건넸고 그 눈빛에 담긴
오래된 슬픔과 단단한 지조가 제 어깨를 다시 곧게 세웠으며 우리는 다음 주 운영위원회에서 발표할 자료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기로 했어요. 발표 자료 첫 장에는 문제의 구조와 시간선을 정리했고 두 번째 장에는 사람들의 돈이 어떻게 흐르고 어디서 막혔는지 도식화했으며 세 번째 장에는 재발 방지를 위한 3단계 실천 방안을 적어 문장마다 책임의 주어를 분명히 새겼습니다. 3단계의 첫 번째는 회계 투명성 확보로 이중 결제와 월별 공개를 기본으로 삼기로 했고 두 번째는 감시 체계 강화로 외부 자문과 내부 회계 담당 이원화를 병행하기로 했으며 세 번째는 피해 회복으로 환급과 사과 그리고 교육을 약속했습니다. 문장을 소리내어 읽자 발음된 공기들이 입술에서 탁탁 분리되며 방 안으로 흩어졌고 몇몇 단어는 손등에 닿는 선풍기 바람에 밀려 다시 귀로 돌아왔으며 그 왕복의 가벼운 감촉이 결심을 더 반듯하게 펴주었어요. 발표 리허설을 마치고 창밖을 보니 노을이 옅은 귤빛으로 아파트 벽을 칠했고 멀리서 아이들 웃음소리가 바람을 타고 들려와 순간적으로 세상이 여전히 견고하다는 믿음을 불러왔으며 그 믿음이 오늘의 피로를 잠시 달래주었습니다. 노을 끝자락이 회색으로 식을 때 복도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칫거렸고 문틈 그림자가 길게 늘어나더니 조심스러운 노크가 이어졌으며 문을 열자 봉사자가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며 진실의 일부가 아직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봉투 안에는 행사 비용 견적서와 실제 지출 영수증이 따로 들어 있었고 서로 맞지 않는 항목 사이를 잇는 필기, 흔적이 연필로 희미하게 적혀 있었으며 종이에서 나는 분필 같은 가루가 손끝을 허옇게 물들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마지막 장부를 맡은 사람이 따로 있었을 수 있다고 말했고 장 회장 뒤에서 조용히 결제 라인을 정리하던 누군가의 이름을 망설이며 꺼냈으며 그 이름이 제 머릿속에서 뜻밖의 얼굴과 겹쳐지자 가슴이 한 번 더 내려앉았습니다. 그 이름은 우리가 신뢰했던 평생 회원의 하나였고 노인정 아침문을 가장 먼저 열어주던 사람이었으며 행사 뒤 어지러운 종이들을 말끔히 묶어 서랍에 넣던 손길의 주인이었고 늘 조용했고 늘 친절했지만 친절의 결이 이제 다르게 만져졌습니다. 창가에서 불어오는 밤바람이 커튼을 살짝 부풀렸고 벽에 걸린 액자 그림이 미세하게 삐딱해지며 프레임이 벽을 긁는 가는 소리를 냈으며 우리 셋은 숨을 맞추어 다음 장을 준비하기로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책상 위 램프 불빛이 종이 위로 길게 누웠고 볼펜 끝에서 새어나오는 잉크 냄새가 진득하게 맴도는 동안 저는 오늘의 끝을 조용히 닫으며 내일의 문을 조금 열어두었습니다. 운영위원회 날 작은 강당의 마이크 테스트 소리가 스피커를 타고 휘청거리며 퍼졌고 섞여드는 먼지 냄새와 무대 커튼의 낡은 섬유 냄새가 푸석하게 코를 긁어 목을 가다듬는 소리들이 연쇄처럼 이어졌습니다. 의자들이 규칙적으로 놓인 바닥 위로 햇빛이 줄무늬를 그렸고 빔 프로젝터의 펜이 뜨거운 바람을 내뿜으며 화면 위 숫자들을 흔들었으며 사람들의 눈동자에 반사된 흰빛이 불안한 물결처럼 잔뜩 어지러웠어요. 발표를 시작하자 제 목소리는 처음엔 얇았으나 곧 안정되었고 각 슬라이드의 선과 도표가 사건의 길을 차분히 따라가며 돈이 흐른 길과 막힌 자리,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금액의 빈칸을 또렷하게 떠올랐습니다. 말의 호흡이 리듬을 찾자 객석 뒤쪽에서 누군가 작은 탄식을 뱉었고 옆자리에서 수첩을 펴는 소리와 볼펜 클릭 소리가 간헐적으로 섞였으며 제 입술에서 떨어진 단어들이 공기 중에 딛고 설 발판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중반부에 봉사자가 녹취 일부를 짧게 재생하자 스피커에서 나온 낮은 목소리가 천장에 부딪혀 되돌아왔고 사람들의 손이 무릎 위에서 굳어 움직임을 잃었으며 누군가는 손수건으로 눈가를 누르며 아주 가늘게 숨을 고르았습니다. 그때 뒷문이 살짝 열리며 조용히 들어온 사람이 있었고 우리는 모두 시선을 옮겼으며 바로 그 사람이 우리가 오래 신뢰했던 평생 회원이자 조용한 아침 담당자였고 그의 손에는 얇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자리에 앉지 않고 무대로 걸어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고 손바닥에 맺힌 땀이 금속 그립에 반사되어 번들거렸으며 낮고 건조한 목소리로 한때 서류를 정리해 준 적이 있다고 고백했습니다. 그의 고백은 시작에서 멈칫거렸고 곧 흘러내렸으며 어느 날 장 회장이 늦게 남아 결제 라인을 다시 쓰는 걸 보고도 모른 척했고 두어 번 영수증을 재정리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으며 그 대가로 작은 편의를 제공받았다는 말이 이어졌어요. 숨을 고르는 사이 그의 목젖이 크게 움직였고 얻은 편의가 무엇이었느냐는 질문에 그는 머뭇거리다 가족의 병원비 선처와 본인 상조의 면제였다고 말했으며 그 말의 온도가 금속처럼 급격히 차가워져 강당의 등줄기를 훑쳤습니다. 강당 뒤편에서 낮은 웅성거림이 부풀어 올랐고 누군가는 자리에서 일어나 목소리를 높였으며 의자 다리들이 바닥을 긁는 마찰음이 파도처럼 번져 공기 중에 잘게 부서진 분노의 가루가 떠다니는 느낌이 들었어요. 저는 마이크를 다시 잡고 숨을 크게 들이마셨고 분노가 우리를 정의에서 멀어지게 만들 수 있다고, 그러나 기록은 누구도 피하지 못한다고, 오늘 우리는 규칙을 다시 세우고 환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문장의 끝을 하나씩 또렷하게 박았습니다. 회의는 결의로 향했고 환급 절차의 일정과 책임자 지정을 표결에 붙이자 손들이 조용히 올라갔으며 종이와 펜이 대리인의 이름을 적는 소리가 속삭임처럼 테이블 위를 스쳤고 공기 중에 잉크 냄새가 먹비처럼 번졌습니다. 표결이 끝나자 새로운 임시 운영진이 꾸려졌고 장 회장의 직무 정지는 만장에 가까운 동의로 연장되었으며 회계 시스템의 이중 승인과 월별 공개가 당장 시작되기로 결의되며 강당의 공기가 비로소 한 박자 느슨해졌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 문 밖에서 가을비 냄새가 스며들었고 빗방울이 지붕을 두드리는 소리가 박자감을 만들어 모두의 심장을 같은 속도로 안정시켰으며 우리는 서로의 어깨를 짧게 두드리며 자리를 정리했습니다. 조용해진 무대 위에 혼자 남았을 때 빈 프로젝터의 하얀 바탕이 빈 화면을 더 환하게 밝혔고 제 그림자가 바닥에 길게 늘어지며 그 길이가 오늘의 결심보다도 앞으로 더 이어질 내일의 일을 가리키는 듯 보였습니다. 무대 커튼을 젖히자 고여있던 먼지의 꾸러미가 바람에 흩어졌고 그 작은 입자들이 빛 속에서 사라졌다 나타나며 천천히 내려앉았고 제 마음도 그 먼지처럼 천천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비에 젖은 아스팔트에서 올라오는 냄새와 버스 창에
응결된 물방울이 서로의 온도를 나누듯 부딪혔고 손에 든 우산에 젖은 섬유에서 나는 비눗물 향이 아주 얇게 손끝을 스쳤습니다. 거실에 앉아 남편 사진을 바라보니 액자 속 미소가 오늘만큼은 덜 낯설었고 유리 표면을 손가락 끝으로 닦자 얇은 김이 걷히며 비로소 제 얼굴이 그 옆에 함께 비쳤으며 두 개의 얼굴이 한 장의 유리 위에서 잠시 화해했습니다. 그 순간 마음속에서 누군가의 낮은 목소리가 속삭였고 끝까지 가야 한다고 멈추지 말고 기록을 마저 정리하자고 그 속삭임은 바람의 온도와 비슷한 차분함으로 폐 깊숙이 스며들어 오늘의 피로를 조용히 접어주었습니다. 환급 첫날 창구 테이블 위에는 새하얀 봉투들과 서명대가 가지런히 놓였고 볼펜 잉크의 청량한 냄새가 방 안을 맴돌며 종이와 사람의 체온이 서로를 덮이는 조용한 온기가 공간의 바닥에서부터 천천히 차올랐습니다. 임시 운영진과 자원봉사자들이 역할을 나눠 앉았고 번호표를 부르는 목소리가 일정한 속도를 지키며 흐르는 동안 어르신들의 손등은 세월의 지도처럼 굴곡을 품고 있었고 사인하는 순간 작은 떨림이 잔잔한 파동을 만들었어요. 봉투가 건네질 때마다 종이의 건조한 마찰음이 짧게 피어올랐고 누군가는 감사 인사를 했고 누군가는 눈을 피했으며 누군가는 조용히 울었고 누군가는 고개를 길게 끄덕였으며 이 모든 반응의 온도가 방 안의 공기를 균형 있게 데웠습니다. 중간에 잠시 전기가 나가 형광등이 꺼졌고 창문으로 들어온 빛이 방 안의 사물들을 부드럽게 감싸며 그림자를 낮게 눕혔으며 침묵 속에서 종이 넘기는 소리와 숨 고르기 소리가 더 선명하게 귀를 채웠습니다. 전기가 다시 들어와 형광등이 한번 깜빡이고 켜지는 순간 모두의 눈동자에 작은 번개가 스쳤고 그 뒤를 따라 안도 섞인 웃음이 곳곳에서 터졌으며 웃음의 끝에 가느다란 여운이 남아 서로의 어깨를 부드럽게 내려앉혔어요. 황금 명단의 마지막 줄에 다다랐을 때 그동안 조용히 구석에 앉아있던 조용한 회원이 자리에 일어나 앞으로 나왔고 손에 든 얇은 서류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으며 자신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짧고 단단한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그 사과는 변명 없이 건네졌고 일부 금액을 먼저 변상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남은 부분은 책임 소재에 따라 추가 변상하겠다는 서약서에 서명했으며 웅크가 종이에 스며드는 모습을 모두가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봉사자는 옆에서 증인으로 서명했고 오 선생의 손이 살짝 떨리는 걸 본 저는 그의 떨림이 분노가 아닌 오래된 신뢰를 다시 세우는 과정에서 오는 섬세함임을 느꼈으며 그 섬세함이 방 안 전체의 호흡을 같은 속도로 맞췄어요. 그날 오후 경찰로부터 연락이 와 장 회장의 공식 조사와 자금 회수 절차가 진행된다는 설명을 들었고 필요한 자료 추가 제출 일정이 정리되었으며 통화가 끝난 뒤 수화기에서 미세한 전자음이 한동안 귓바퀴를 간지렸습니다. 창밖으로 나가 잠깐 바람을 맞으니 늦가을 냄새가 더 진해졌고 창틀의 먼지가 햇빛을 받아 반짝이며 내려앉았으며 멀리서 쓰레기차가 뒤로 가는 경고음을 울릴 때 도시에 반복되는 리듬이 오늘은 이상하게 위로처럼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돌아가고 나자 노인정은 다시 조용해졌고 바닥의 발자국 무늬가 빛의 방향에 따라 길게 늘어졌다 짧아졌다 하며 마치 방이 숨을 쉬듯 밝기와
어둠이 천천히 교차했습니다. 저는 기금 투명성 게시판 첫 공시문을 붙였고 테이프롤이 돌아가는 끈적한 소리와 종이가 유리에 밀착되는 감각이 손끝에 남았으며 공시문 모서리를 눌러 공기방울을 밀어낼 때 작은 만족이 배꼽 근처로 따뜻하게 흘렀어요. 뒤돌아보니 남편의 사진을 들고 오던 때와 다른 눈빛의 제 모습이 유리문에 비쳤고 그 눈빛은 두려움이 아닌 체념도 아닌 오래된 슬픔을 지나 실천으로 나아가는 사람의 잔잔한 호수 같은 결심을 담고 있었습니다. 오 선생이 커다란 유리 주전자를 들어 보리차를 새로 채웠고 김이 유리벽을 타고 흘러내리는 모습이 느린 강물처럼 부드러웠으며 컵을 맞부딪히는 작은 소리와 함께 서로의 어깨가 아주 가볍게 풀어졌어요. 봉사자는 창가에 서서 창문을 조금 더 열었고 가을 바람이 공기를 바꿔 방 안의 냄새를 새로 섞었으며 세제와 보리차와 사람의 체온이 묘하게 균형을 맞춰 이제 이 공간이 다시 우리의 것이 된다는 안도가 어깨뼈 사이에 눌러 앉았습니다. 그날의 마무리는 조용했지만 가볍지 않았고 장부 뒷표지에 오늘 날짜를 적는 볼펜의 잉크 흐름이 또렷했으며 마지막 점을 찍는 순간 마음속 어둠이 아주 얇은 막처럼 벗겨져 바닥에 조용히 내려앉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분식집에서 튀김기름 냄새가 코를 찔렀고 갓 튀긴 소리가 튀김망을 흔들며 바깥까지 흘러나왔으며 포장지의 따뜻함이 손바닥을 데우자 오늘의 긴장이 기름 냄새와 함께 천천히 식었습니다. 집 현관을 열고 불을 켜니 노란 조명이 바닥을 부드럽게 덮었고 벗어둔 슬리퍼의 방향이 가지런해 보였으며 남편 사진 앞에 작은 초를 하나 켜자 불꽃의 미세한 진동이 창문 틈 바람과 대화를 나누듯 흔들렸습니다. 불꽃을 바라보며 저는 천천히 눈을 감았고 오늘 우리가 옮긴 종이의 무게가 사람의 마음으로 돌아와 다시 서로를 지탱하게 만들리라는 확신이 촛불의 밝기만큼 또렷하게 가슴 한가운데에 자리 잡았습니다. 겨울이 문턱을 넘어오자 노인정 창문의 서리가 얇게 내려앉았고 유리 표면의 하얀 숨결을 손바닥으로 살짝 문지르자 투명한 원이 생겼으며 그 너머로 사람들의 웃음과 발소리가 겹겹이 드나들며 공간을 알맞은 온도로 데웠습니다. 새 운영체계가 자리를 잡으며 월별 공시가 게시판에 꾸준히 붙었고 테이프 끝이 자연스레 말렸다가도 손끝에 눌리면 다시 착 붙었으며 숫자와 이름이 사람의 삶으로 환원되는 과정이 낱장의 종이마다 조용히 기록되었습니다. 장 회장의 사건은 기관의 절차를 따라가며 회수와 책임이 병행되었고 조용한 회원은 변상 약속을 지키기 위해 작게 그러나 꾸준히 움직였으며 봉사자는 다시 돌아와 차를 우리고 명단을 정리하며 자신이 놓친 것을 천천히 메웠어요. 오 선생은 더는 떨지 않는 손으로 주전자를 들고 컵을 채웠고 차에서 올라오는 김이 그의 안경을 살짝 흐리게 했다. 맑게 했으며 그 리듬 속에서 오래된 신뢰가 새로운 모양을 잡아갔고 제 마음의 결도 함께 정돈되었습니다. 저는 매달 마지막 날이면 창가에 서서 게시판의 공시문을 한 번 더 확인했고 유리 표면이 차갑게 손끝을 스치며 작은 전류처럼 집중을 일으켰으며 공시문 모서리를 누르는 동작이 마치 다짐의 도장을 찍는 의식처럼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햇빛이 바닥에 긴 사각형을 그릴 때 낯익은 중년 부부가
문을 열고 들어와 고개를 숙였고 그들의 손에 들린 과일 상자에서 달큰한 향이 방 안으로 퍼지며 과거의 상처 위에 조용한 감사가 얇은 거즈처럼 올려졌어요. 그들은 환급과 안내 덕에 부모님 장례비와 병원비가 제때 정리되었다고 말했고 목소리의 떨림이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안도의 흔들림이라는 사실이 금방 느껴졌으며 상자에서 딸기가 담긴 투명 용기를 꺼내는 소리가 투명하게 맑았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 창을 타고 들어온 냉기가 칼날처럼 날카롭지 않고 고요하게 둥그렇고 전기주전자의 물이 끓는 소리가 오래된 자장가처럼 귓속에 맴돌며 오늘 하루의 끝을 부드럽게 감싸주었어요. 남편 사진 앞에 앉아 조용히 말을 걸었고 유리 표면에 비친 제 얼굴이 예전보다 단단해 보였으며 눈가의 얕은 주름들이 피곤 대신 평온의 지도를 그리고 있었고 사진 속 미소가 오늘만큼은 살짝 더 가까워졌습니다. 생각해보면 모든 시작은 작은 냄새와 소리에서 왔고 소독약 향과 형광등의 깜빡임, 종이의 마찰음과 프린터 열기, 사람의 낮은 기침과 숨 고르기, 그 자잘한 감각들이 길을 열었으며 결국 길은 기록과 책임, 그리고 환급으로 이어졌습니다. 그 경험이 제 삶에 남긴 것은 복잡한 지식이 아니라 단순한 실천이었고 첫째는 기록을 두려워하지 않는 용기였으며 둘째는 절차를 알고 묻는 꾸준함이었고 셋째는 사람을 지키는 투명함을 서로에게 요구하는 습관이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여 우리 노인정의 공기를 바꿨고 공기는 다시 사람의 말을 달라지게 했으며 말이 달라지자 손길이 달라졌고 손길이 달라지자 눈빛이 달라졌으며 그렇게 작은 변화들이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뼈대를 세웠어요. 겨울 끝자락 창문 밖에 얇은 눈이 흩날리자 아이들 웃음소리가 멀리서 튀어 올라왔고 그 소리가 유리창을 타고 들어와 방 안을 밝히며 김이 오른 보리차 위로 투명한 김발이 얇게 흔들렸습니다. 문을 열고 복도로 나가니 게시판 앞에서 새로운 분들이 공시문을 천천히 읽고 있었고 문장과 숫자 사이에서 고개를 끄덕이며 누군가는 질문을 했고 누군가는 미소를 지었으며 공시문 가장자리가 오늘도 반듯하게 빛을 잡았습니다. 돌아서는 길에 유리문에 비친 제 뒷모습이 초라하지 않았고 발뒤꿈치의 보폭이 일정했으며 숨이 얕지 않고 깊었고 등뼈가 고닫고 마음의 무게가 가벼웠으며 손끝의 온기가 겨울 공기 속에서도 쉽게 식지 않았어요. 그날 밤 촛불을 다시 켜고 잠시 눈을 감았고 불꽃이 벽에 작은 물결을 그리는 동안 제 마음은 과거의 그림자와 오늘의 빛이 같은 방에 공존한다는 사실을 조용히 배웠으며 그 공존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질서임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는 알겠습니다. 믿음은 공기처럼 투명하지만 투명함은 노력이라는 손길이 닦아주어야만 유지되고 기록이라는 손잡이가 있어야만 흔들릴 때 붙잡을 수 있으며 책임이라는 바닥이 있어야만 발이 미끄러지지 않는다는 사실을요. 그리고 내일 아침 저는 다시 게시판 앞에 서서 공시문을 살피고 이름과 숫자를 확인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차를 따르고 조금 더 오래 이야기를 듣고 조금 더 정확히 적을 것이며 이 작은 반복이 우리를 지켜줄 것임을 믿습니다. 창문을 닫으며 손바닥에 닿는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오늘의 끝을 또렷이 알려주었고 커튼을 당길 때
섬유에서 나는 부드러운 마찰음이 방 안에 낮게 누웠으며 불을 끄자 어둠은 두렵지 않고 충분히 따뜻했습니다.